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뭐 유로파리그 이런 역사들 전진 대회들 포함해서 쭉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UEFA 대회의 어떤 그 느낌이 네.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챔스에 나가는 팀과 나가지 못하는 팀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죠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뭐 유로파리그 그리고 이제 신설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그쵸. 유럽 클럽 대항전, UEFA가 주관하는 유럽 클럽 대항전은 유럽 축구의 중심에 있고요. 맞습니다. 모든 클럽들이 아마 이 대항전에 참가하거나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 리그가 생길 때 저런 거 왜 하냐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대회들이 쭉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대회들이 빅리그를 주로 보는 팬들에게는 왜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유럽의 군소리그의 챔피언들이 뭔가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필요한 대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또 이전에 유러피언 컵이라는 명칭을 쓸 맞아요. 때 지금과는 대회 방식이 약간 다르기도 했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시스템이 이게 유럽 클럽 대항전의 역사로 따졌을 때는 지금의 시스템이 갖춰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해보자. 과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명칭과 포맷은 언제부터 쓰였는지 네. 이 역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 대회는 유러피언 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1955년에 창설된 대회로 상당히 오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55, 56 시즌부터 1991, 92 시즌까지 딱 이때까지 그 이후로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됐기 때문에 유러피언 컵이라는 이름으로는 딱 이렇게 역사가 쓰여졌고요. 유럽 축구 연맹에서 개최한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스포츠 일간지 레키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발롱도르도 프랑스 풋볼에서 주는 이 상이고 네. 프랑스가 확실히 이 축구에 있어서 또 유럽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굵직한 에피소드들,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프랑스가 주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레키프의 편집자 가브리엘 아노가 주도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때 참가 자격은 각 리그의 우승팀들만이었습니다. 2위 팀 안 됩니다. 무조건 1위만. 우승팀만 참가한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 있었고 진짜 챔피언들 간의 경쟁이었죠. 그렇죠. 네. 첫 5시즌에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기준이 됐냐면 프랑스 축구 전문지 레키프의 기준에 따른 명망 높은 구단들이 일단 참가를 했었습니다. 구단도 참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승팀들 이외에도 이 레키프가 보았던 이 구단들은 좀 명망이 있다 라는 구단들은 초대를 받아서 참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첫 시즌 첼시는 잉글랜드 리그 우승팀으로 이제 참가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때 잉글랜드 FA가 반대를 하면서 부산이 됩니다. 그래요. FA는 아마 그런 거겠죠. 야, 우리가 종주국이고 우리가 최고 대회인데 심지어 프랑스가 주최하는 거야 라는 야, 게 외국 있겠죠. 가서 굳이 왜 해? 우리 거 해. 맞아. 라고 해서 아마 FA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는 이때 반대로 무산이 됐고 맨유도 다음 시즌 우승팀이었는데 FA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맨유는 그런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FA의 반대에도 유러피언컵에 참여를 하면서 이 대회와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어요.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근데 토너먼트로만 쭉 진행이 됐고 만약에 홈 앤 어웨이 1, 2차전 합계 스코어가 동점일 경우에는 세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칭할게요. 그러니까 재경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피로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을 안 갑니다. 이때는 연장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해요. 이 동전 던지기 예전에 그 K리그에서는 천안종합운동장 예전에 천안이라 시절에 그때 천안종합운동장이 저녁 시간에 연장을 했는데 경기장 조명이 없어가지고 밤에 경기를 못해서 그때 둘이 비겼는데 결국 승부를 못 가르고 밤에 주장들끼리 와서 제비뽑기로 그때 승부를 결정했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97년인가 98년인가 그런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기술적으로 연장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을 때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승부를 가려야 했던 당시 유러피언컵의 룰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승전은 중립구장에서 이제 단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최초의 원정 다득점은 언제 나왔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데,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재경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왜 이거 너무 힘든데? 3경기 하면은? 최초의 원정 다득점은 무려 1967, 68 시즌이 되어야 도입이 됩니다. 이때 연장전은 원정 다득점 적용 대상에서 이때도 제외가 됐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 보면은 물론 이제 유럽 대항전은 연장전에서도 이제 최근에까지 원정 다득점을 썼을 때 유럽 대항전은 연장에서는 이제 원정 다득점이 있었는데 아시아와 같은 대회들은 연장에서 안 쓰거든요.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처음에는 연장은 원정 다득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근데 이후에 유럽 대항전은 이제 연장도 넣는 걸로 또 한번 개칭이 되는 사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그랬었고 처음에는 대회 1라운드 때만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근데 괜찮다 싶으니까 68, 69 시즌부터 확대 운영을 했고 이제 그 뒤
시즌부터는 플레이오프를 바로 폐지를 하고요. 네. 원정 다득점을 적용하면서 적어도 토너먼트에서는 현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연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정 다득점이 동률이잖아요.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도 진출팀을 결정하게 되는 야, 그런 방식. 동전 던지기 뭔가 승부차기도 아니고 동전 던지기로 이제 정리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승부의 세계가 너무 냉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연장이 진짜 늦게 도입이 됐구나 유럽 축구에 그러게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수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교체가 이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원래 없었어요. 68, 69 시즌부터 도입이 됩니다. 예. 매 경기마다 2명까지 선수를 교체가 가능했고, 자 최초의 승부차기 동전 던지기 말고 승부차기는 언제부터 했느냐? 70, 71 시즌부터 했습니다. 이때부터 동전 던지기 제도가 폐지되고 승부차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동전 던지기라는 약간 좀 비합리적인 그런 룰에 따르지 않고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결정을 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됐고요. 네. 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죠, 이제. 이어서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91, 93 시즌부터 대회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챔피언스 리그가 나온 지 이제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91, 92 시즌 마지막 유로피언컵의 시즌을 다시 돌아보면 유로피언컵 마지막 시즌 때 조별리그가 그때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별리그가 도입이 되고 조별리그를 토너먼트 2라운드를 치른 다음에 그 뒤에 조별리그를 4개 팀씩 2개 조로 나눠서 각 조의 1위 팀이 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지금과는 다른 룰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챔피언스리그 도입되고 93, 94 시즌부터 준결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준결승이 다시 재개가 됐고 16강 조별리그 방식은 94, 95 시즌부터 또 승리 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방식은 95, 96 시즌부터. 그래서 이 영문 위키에 예전 챔피언스 기록들 보시는데 좀 헷갈리는 팀들이 맞아요. 있어요. 이게 8개 조 해가지고 4팀씩 32개 해가지고 조별리그 했어야 되는데 막 16강에도 조별리그가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룰들이 중간중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유로피언컵 그 마지막 시즌 때는 조별리그 두 번째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결승을 가는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초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요. 96, 97 시즌부터 상위 리그는 준우승 팀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네. 조별예선 6개 조로 확대. 99, 2000 시즌은 32개 팀으로 이제 참가팀이 확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조별예선 8개 조로 이제 확대가 됐고 2차 조별리그를 이전까지는 계속 치렀는데 2차 조별리그는 03, 04 시즌부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 참가하는 방식은 2005, 2006 시즌부터 이 리버풀이 이제 결정적, 유명하죠. 그쵸. 네, 그때 막 리그 순위랑 이런 것 때문에 이 룰이 이제 바뀌면서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네. 바뀌게 피해를 보게 된 게 2012년에 토트넘이었죠. 네. 그랬던 일이 있었고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참가하기 시작한 거는 2015, 16 시즌부터입니다. 이때 역시 최초의 팀은 세비야. 이렇게 세비야가 유로파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의 네. 역사를 살펴봤고 이제 UEFA의 이외의 대회들을 보겠습니다. 인터시티 페어스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예른스트 토멘, 이탈리아의 오토리노 비라시 그리고 바라시, 잉글랜드의 스탠리 나우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역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대회였대요. 무역박람회를 주최하는 도시들의 클럽 간의 친선 경기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 대회 초에는 견본시를 주최하는 도시들의 클럽들만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초기에는 한 도시당 한 팀 참가 규정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 도시당 한 팀이니까 이때 런던은 런던 베스트 런던에 11. 그 팀이 하나가 그렇게 팀이 많은데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막 뭐 맨체스터 두 팀끼리 합쳐야 된다. 합치면 베스트 11 어떻게 나오냐. 막 덕배랑 부패 같이 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저 런던의 경우도 막 아스날, 토트넘 합쳐서 막 케인 저 이렇게 예전에 잘 나갈 때 오바메양 이렇게 투톱 쓰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런던 베스트 11이 이때 나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68년부터 국내리그 순위에 따라 이제 참가팀을 선정을 했는데 이 대회는 얼마 못 가서 1972년에 UEFA컵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UEFA컵부터는 그 대회 하실 거예요 이제. 또 이 대회가 UEFA 주간 대회가 아니어서 UEFA컵의 전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UEFA컵은 이제 1972년에 창설이 된 유로파리그의 전신입니다. 인터시티스 페어스컵을 대체할 새로운 대회인 UEFA컵이 이제 창설이 됐는데요. 리그 우승팀은 유로피언컵에 진출하고 그 다음 순위 팀들부터는 UEFA컵에 참가를 해서 차범근 선수도 UEFA컵에서 굵직한 활약들을 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홈앤어웨이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UEFA컵은 확대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한 도시당 한 팀이 나왔던 규정을 75, 76 시즌부터 폐지를 해버리고요. 97, 98 시즌에는 결승전을 단판으로 바꿨고 99, 2000 시즌에 UEFA컵 위너스컵 컵 우승팀들끼리 모이게 되는 대회가 원래 별개로 있었는데 이걸 흡수해서 합쳐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그 우승팀 간의 대결 따로 있었고 FA컵 우승팀 간의 대결 따로 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리그 우승팀에게 밀린 2, 3, 4위의 컵 대회도 따로 있었고 이게 맞아요. UEFA컵이었는데 예. 컵이랑 2, 3, 4위 팀은 합친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UEFA컵이 규모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챔스 3차 예선 탈락팀 그리고 조별리그의 각조 3위 팀들도 역시 이때부터 UEFA컵에 내려오는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자, 0405 시즌 UEFA컵부터 조별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이렇게 유로파리그의 이전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로파리그는 이제 UEFA컵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컵 위너스컵에 인터토토컵까지 흡수를 하면서 네. 유로파리그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2009년의 일이었고요. 0910 시즌 유로파리그는 조별리그가 좀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5팀씩 8개 조로 했던 조별리그가 총 48개 팀이 이제 조별리그를 진행하는 예. 방식으로 합쳐졌고요. 인터토토컵도 이때 흡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1-25 시즌, 2014-15 시즌은 우승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2016-17 시즌부터 페어플레이 랭킹 티켓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2021-22 시즌 올 시즌이 이제 조별리그가 32개 팀으로 축소가 됐고 네.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생기죠. 생기면서 예. 컨퍼런스 리그와의 2월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러피언컵 위너스컵입니다. 이 대회는 1960년에 창설이 됐는데 유러피언컵이 워낙 성공을 하니까 컵 대회에 모여서 하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첫 대회는 UEFA에서 주관하지 않은 비공식 대회였지만 1963년부터 UEFA가 주관한 UEFA 공식 대회로 인정이 됐고요. 71-72 시즌부터 이때 이 대회의 우승팀은 유러피언 슈퍼컵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어떤 도입이 됐었고 자, 그리고 94-95 시즌, 94-95 시즌부터 UEFA 컵 위너스컵으로 이제 대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유러피언 컵 위너스컵이었었고 자, 그리고 98-99 시즌에는 마지막 대회가 열리면서 99년도에 폐지가 됐죠. 인기가 저하가 됐고 UEFA 컵과 함께 합쳐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러피언 슈퍼컵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1972년에 창설이 됐는데 이 대회는 95년도 대회부터 유러피언 슈퍼컵에서 UEFA 슈퍼컵으로 이제 대회 명칭을 바꾸었고요. 대회는 홈앤 어웨이로 진행이 되었고 98년도부터야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안 모나코 홈 경기장에서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던 저 시기가 있었고 2000 대회부터 UEFA컵 위너스컵이 폐지되면서 UEFA컵 우승팀과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UEFA 인터토토컵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안 했을 텐데 인터내셔널 풋볼컵이에요. 축구 도박 회사들이 여름에도 경기를 열기 위해서 개최한 대회,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1961년에 창설이 됐고 프리시즌 기간에만 열렸습니다. 네. 우승팀은 UEFA컵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유러피언컵과 UEFA컵에 나가지 않는 팀들이 신청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대회는 1995년부터 UEFA 인터토토컵으로 이 명칭을 바꾸고 UEFA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회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승팀이 한 팀이 아니에요. 다수의 우승팀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우승팀을 UEFA컵에 진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승팀을 일부러 다수가 나오게끔 만든 건데 사실상 UEFA컵의 플레이오프 느낌이 너무 강했죠. 그러네요. 사실상 뭐 네. 이제 트로피를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UEFA컵을 진출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를 약간 여러 경기를 치르는 느낌이네. 심지어 트로피도 없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대회 권위 자체가 그러네요. 그냥 프리시즌 대회 혹은 예선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어. 없었고 2008년에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인데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이제 곧 있으면 이번 네. 달이죠. 네. 유로파 조별리그 3위 팀과 그쵸. 또 컨퍼런스 리그 16강 조 2위 팀 간의 노가웃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재개가 될 겁니다. 과연 어느 팀들이 이 대회에서 생존해서 누가 초대 우승팀이 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역사다 보니까 확실히 재밌고 역사 진짜 이거 오래된 것들이라서 저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70년대 그 전 이런 역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이명철 옹에게 이런 거 들으니까 확 와닿고 너무 좋네요. 제가 다 봤다고 하면 약간 좋겠죠. 응. 국사 강의 같아가지고 잘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퍼런스 리그가 성공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